이렇게 올라오면 떨려요, 진짜. 참 희한해요. 저희 2조는 서로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몇 명에 3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김설아 사장님도 자기 시켰으면 했을 거라고 왜 안 시켰냐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줄 알고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잘 해오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요. 오늘 강의하실 사장님들 가끔 가다가 제가요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 이 수업 중간에 자꾸 이렇게 진동으로도 살짝 울리기도 하는데 좀 웬만하면 무음으로 요즘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이런 시간이 우리 사장님들께는 아주 정말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 앉으셔서 들으면은 아마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2조 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젠마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는 저희랑 다 똑같잖아요. 같이 배웠고 또 이렇게 강의도 준비하시는 것도 똑같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어제도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좋은 아주 쏙쏙 들어오는 아마 멋진 강의 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큰 함성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장혜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못 잘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뼛속까지 젠마인 장혜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서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보하려고 했는데 제가 밀려가지고 코너링이 밀려가지고 했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인사하신 거는 왜냐면 바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워크인데 그래서 일단 인사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이제 진행할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당뇨와 다이어트 상관관계.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예요. 저는 왜 이렇게 그 소제목으로 정했냐면 사실은 이건 드러내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당뇨 수치하고 그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고혈압 수치를 높이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때문일까요? 원인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마음 내려놓기 연습도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고 난 뒤에 너의 그러면 당뇨와 고혈압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제가 강의는 긴 거는 자신이 있는데 15분 강의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가 여기서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화면이 되게 보기 좋죠? 예. 예쁘죠?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좀 달려야 되고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좀 스피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불필요한 거는 제가 또 스킵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수 세계적인 과학 전문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장식될 만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선진국이라 그러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말하겠죠. 거기서 10년 전부터 연구가 활발히 되어지면서 우리도 지금 네가랩이란 의학연구소와 같이 이런 공부를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런 그 커버 스토리에 등장을 하는 만큼 이슈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이 38조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세포가 30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30조다 38조다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조조 그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전 세계 인구 있죠? 전 세계 인구의 10만 배를 38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비교되면 훨씬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 리액션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만큼 몸의 세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게 살게 됐어요.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어떤 건강의 질,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가 이제는 미생물 밸런스, 그 다음에 미생물 코디네이트, 마이크로바이옴 발효 전문가라는 새 직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게놈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발음 유의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게놈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네네네. 특히 네. 그래서 게놈이 원래는 원래 퍼스트 게놈 프로젝트가 뭐냐면 DNA의 모든 이 DNA만 분석이 되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많은 의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게 잘못된 오류임을 스스로가 자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게놈으로서 모든 인류의 질병을 구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도 했었고 저 또한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미생물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장을 우리가 그냥 먹었던 거 결과물 배설해내는 정도만 아이를 너무 폄훼했잖아요. 저평가했잖아요. 저평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정말 우리가 학자가 아니어도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면, 쉽게 표현하면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이 없어가고 엉망이 돼버리면 수많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질병이 생기지만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대사질환인 당뇨와 비만 쪽에 관심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란, 여러분 당뇨가 뭐예요? 당뇨? 네, 혈관에, 네 맞습니다.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화사하니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세요. 어쨌든 혈관 속에 당이 넘쳐난다. 많다란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넘쳐날까요? 많이 먹고 아침에 가볍게 빵과 샐러드를 먹습니다. 어느 날 어떤 그녀의 하루 일과입니다. 자, 그랬더니 점심에 패스트푸드에 가서 맛있는 버거로 또 먹습니다. 자,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어머 어떻게 얘 아이스크림 어때? 어머 좋지. 아이스크림을 또 이렇게 디저트로 먹어요. 네, 그랬더니 야, 우리 있잖아. 오늘 또 저기 마치고 난 뒤에 샐러드 바에 갈까? 자, 요즘 샐러드 바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샐러드 카페가. 근데 샐러드 카페를 즐기는 그녀는 저는 살이 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샐러드를 10접시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녁에는 오늘 회식이래 해서 에라 고기 구워 먹어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고기 무진장 좋아해요. 데이트가 있어요. 그이랑 멋진 거이랑 스테이크 집에 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고 다시 먹고 네, 계속 먹어요. 그랬더니 정말 먹었던 거에 대한 결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만. 자, 보십시오. 화면에 저 세 분이요. 뭘까요? 친한 친구들이에요. 뭐든지 끼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만 맞을까요? 입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결과물에 저들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돈 쓴 보람이 있다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지 못한 친구 하나가 남았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잠겨 있을까요? 무슨 생각에? 나 뭐 먹고 정말 내가 이래서 될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만에만만해요. 내일 모임에 뭘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렇게 됩니다. 지금 여성으로 보여요. 남성분도 저랬다가는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뚱보균이라고 있습니다. 쥐 실험을 했더니
뚱보지가 있고 날씬한지가 있는데 이 날씬한지에 얄미워가지고 뚱뚱한지에 그 균을 장내 미생물 균을 빼서 쏙 집어넣었더니 애가 뚱뚱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열불 날까요? 자, 그래서 뚱보균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입에서 간질간질거려요. 파르비쿠테스라는 뚱보균이 있는데 그거를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괜찮아요. 뚱보균이라는 게 훨씬 느낌이 와닿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뚱보균이 있다는 사실. 자, 굶주린 장내 미생물이 보내는 경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보실까요? 우리 몸속에 약 38조 개의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미생물이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요? 장벽에 융틀 보들보들보들한 거, 융틀을 갉아 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에 딱딱하지도 않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죠? 네. 엄마가 다 좋아했을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틈 사이로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이제 침입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혈관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누수 상태가 생기면 그러니까 장누수 그러면 그 말도 어렵나요? 그냥 줄줄줄 샌다. 그죠? 그래서 나쁜 거 좋은 거 다 샌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혈관으로 들어간다. 염증을 일으켜. 근데 염증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뇨, 심혈관 질환, 간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비만까지 불러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만은요, 여러분 전 세계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핫 이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들도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러신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은 아이돌 때문에 사실은 아이돌 때문에 다 더 심하게 이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벌어진 장벽 틈을 노리는 미생물이요. 야, 이때다 하고 탈출을 해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뇨는 먹고 또 먹고 자주 먹고 아까 먹고 또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섭취 과정인지 아시잖아요. 씹어서 사장님 웃어주시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분해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가장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포도당. 그렇죠. 역시 천재야. 자, 그 포도당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 편제 소리 좀 자주 들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 저도 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장으로 가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어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합시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른 말로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가 힘을 내서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하고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먹어서 당뇨, 비만을 야기시킨다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롯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카테고리를 당뇨와 다이어트를 이렇게 나눴는데 당뇨를 꼭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라 그러면 뭐예요? 뭔가 섭취를 해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나면 췌장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요. 자,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당을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그죠? 혈당을 조절해서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슐린은 요즘에 너무 사회적 공통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아시긴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면 이제 입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이 작은 단위의 포도당으로 되어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세포에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그걸 전문 용어로 수용체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돼요. 문지기가 있는데 이 문지기가 누구다?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탁 와가지고 너 그리 왔어? 문 열어줄게? 하고 탁 문을 탁 열어줘요. 그럼 얘가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힘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슐린도 걔도 지가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일 자체가 너무 주인님이 먹고 또 먹고 아까 그 여자분 보셨죠? 그렇게 되니까 인슐린이 어느 날 난 더 이상 너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도 내가 휴식도 필요하잖아.
너 언제까지고 내가 조금 쉬었다가 와야 되는데 또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나 일 안 할 거야 하고는 저항을 딱 해버려. 그리고 돌아서서 팔짱 끼고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얘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나쁜 일진도 만나고 불량배를 만나요. 그러면서 애가 어느 날 난폭해져갖고 싸움박질을 하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라는 곳에 막 다니면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남아도는 포도당 있잖아요. 걔들하고 싸움박질을 하다 보니까 혈관부에 붙어 있는데 싸움이 났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고 누가 달려와요? 119인 콜레스테롤이 달려와요. 달려와서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둘이가 엉켜붙어갖고 사랑을 하는지 좋아하는지 싸움박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엉겨붙어갖고 거기가 또 서로 엉겨붙어서 상처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 부위에 엉겨붙어서 상처가 나고 흔히 표현을 스크래치라고 해요. 근데 스크래치라는 표현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상처가 나서 그 부분이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로가 막혔어요. 막 소방차가 와 있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잘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높아져요? 압이 높아져요. 압이 높아져서 뭐가 와요? 고혈압. 네, 그래서 고혈압이 와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체 메커니즘을 제가 되도록이면 좀 쉽게, 저도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쉽게 풀어드리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은 가장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만 되겠죠. 그래야 당뇨가 개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성질환이다, 뭐 대사질환이다 그러는데 어떠한 폐단점이 있냐면 이러한 쓰리 콤보의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식단과 식습관을 개선시키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달려가요? 병원 달려가요. 의사 선생님은 만사 오케이라고 돼버립니다. 근데 그들이요, 우리 병을 다 그렇게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정상에 대해서만 치료를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식이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 당뇨가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에는 뭘로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 음식 맞습니다. 천재들이세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이 이렇게 검증된 자료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 당뇨를 개선시키는 것 중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저도 지금 3개월 넘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단식하는 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뭘 줄이게 될까요? 맞아요. 밀가루도 맞고 탄수화물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인슐린이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될까요? 다운됩니다. 다운되면 여러분 비만이나 당뇨나 지방 간의 위험도 따라서 낮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좋은 지방세포, 지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만드는 주 재료로 쓰이지만 좋은 지방세포를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백색 지방, 갈색 지방세포 들어보셨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드세요? 갈색 지방 천재십니다. 그 천재가 또 똑같은 대답을 맞춰줬어요. 네, 갈색 지방이에요. 백색 지방은 살을 막 찌워요. 갈색 지방은 그래서 맞아요. 연소로 태워져요. 너무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 세포를 늘리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일을 하게 만들면 그만큼 칼로리가 소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케톤바디.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자, 케톤바디 향상시킨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요거는 뒤에 그림 가지고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탄고지 식단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막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죠? 당뇨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조금 간헐적 단식으로 들어가니까 좀 수월해졌죠. 저항성도 내려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간에 남아있던 게 뭘로 저장돼 있죠? 포도당이? 글리코겐 내지는 지방으로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뭘 활용한다? 이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체지방이면 감소되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드는 일도 있을 거고 뇌염정 치매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일단 단세지방산. 자, 말이 약간 어렵죠? 자,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지방산이라는 뜻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사실은 기적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적이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고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많아지면 단세지방산, 짧은 지방산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백색 지방, 아까 있죠? 살찌게 하는 나쁜 지방, 얘를 갈색 지방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단세지방산은요, 아까 짧은 지방산은 쉽게 표현하면 장내 미생물이 많이 활성화되게끔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많이 드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엔진, 우리가 차를 보면 보통 보면 엔진 역할이 이제 보면 가솔린, 그 다음에 디젤, LPG, 모터 이런 것들이 또 엔진 역할이지만 우리 몸을 차에다 비했을 때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만 지방은 케톤이라는 엔진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렵다 생각도 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케톤체가 활성화되어서 지방을 태워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네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간헐적 단식은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저는 16시간에서 18시간은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시간도 해봤거든요. 할만해요.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단과 식습관 변화가 나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요, 오토파지라는 게 되는데 우리가 또 보면 어려운 말 쓰는 거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토라는 말씀은 아시죠? 자동이다. 파지는요, 우리 길 쪽에 보면 떨어져 있는 종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오케이. 자, 쓰레기를 주스로 자동으로 다녀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표현하냐면 자가 포식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세포가 지가 일하고 나면 남아있는 쓰레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포 찌꺼기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먹어치워요. 저는 제가요, 이렇게 보면 신께서는 너무 우리 이렇게 몸을 어쩜 이렇게 인체를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아까 많이 먹고 또 처먹하는 이런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찔리는 분도 많으시죠, 그죠? 네, 여기 보신 분이 또 발신하신 분도 많으신데, 자, 그래서 여러분 가더닝 your body, 또 이런 어려운 말을 생각지 마세요. 저도 어려운 영어 모릅니다. 자, 뭐예요? 가드는 아시죠? 네. your body는 아시죠? 몸을 정원처럼 가꾸라. 지 몸은요,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몸을 이래가지고 막, 지 정원은요, 꽃을 보면서 어머 너 잘 잤니 어쨌니 물을 주고, 지 몸은 그죠?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화 또 나왔네. 아무튼 그래서 몸을 이렇게 가꾸고요. 제가 먹어본 게 있습니다. 먹어본 게 있는데 유산균 아까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먹어본 유산균 중에 이너가든 D 데일리라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다른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정말 이 식품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왜 좋냐고 했더니 그냥 흔히 배양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와서 뭐 3차 4차 배양한 사업용이 아니고 얼마나 슈퍼 프리미엄이라 붙은 씨앗 종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많이 홍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역할이 파워풀한데, 그러면 수입해온 거랑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발효를 시켜보면 뽀글뽀글뽀글 얘가 오리지널 씨앗 종균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있던 데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짧은 시간이어서 스캔식으로 하게 넘어가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드러내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식단 발효수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너가든 디데일리라는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걸 가지고 발효수 만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이 좋아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두유나 그리고 아까 그 나왔던 그 프리미엄 유산균 가지고 요거트도 만들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고요. 점심 때는요 마음껏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포도 아이가 행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때는요 막 그냥 막 맛있게 마음껏 먹습니다. 미팅하면서도 먹고. 자, 그러면서 저녁에는 뭐 두유도 좋고요.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좀 저는 약간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낮에 햇살을 보고 산책을 못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전문용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참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줘서 수면 미생물을 만들어주는 식단이 또 이렇게 두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좋고요. 그런 식단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너가든 디데일리라는 그 슈퍼 프리미엄 유산균 가지고 저는 또 발효수도 만들지만 이렇게 음식마다 다 넣어서 먹습니다. 쌈장에도 넣어 먹고 소고기 장조림에도 먹고 깻잎 김치에도 먹고 양배추, 비트, 물김치에도 너무 유산균이 풍부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요렇게 각종 볶음에도요 이너가든이라는 좋은 식품이 있어요. 많이 좀 활용하시고 써보세요. 드셔보시고 이렇게 음식에도 넣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중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대학교 4학년 때 40kg대를 찍고 그 이후로는요 56, 7kg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기에는요 얼굴이 크지 않고 어깨가 작아서 몸무게가 다 작게 보는데요 저는 보기보다 내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요. 57kg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개선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체중계를 57.8kg예요. 사실은요 제가 울룩불룩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어때서 사실은 이랬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봐줄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56대를 찍습니다. 그러더니 55를 건너뛰어서 54대를 찍고 쭉 나가서 네 현재 저기 53.6kg까지. 저는요 53kg 나갈 때요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좀 욕하겠지만요 53kg 나가서 좀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54kg인데 저는 1kg대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만족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키로수 체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제 혈압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거든요. 120에 81이 나왔다는 건 정상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천한 대로 정상이 되면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서 눈물이 났었어요. 야, 정말 이게 아는 만큼, 진짜 실천하는 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똥이 그냥 똥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물론 유익균, 유해균의 밸런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내 미생물을 늘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식이섬유의 섭취를 무조건 많이 드십시오. 어디 가게를 가더라도 채소 먼저 많이 드시고요. 수용성, 불용성 골고루 섭취하시고요. 발효식품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설탕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때 많이 씹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활성화를 이루고 염점을 낮춰줍니다. 제가 그래서 체중이 내려갔다는 게 달리 기쁜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렇게 혈압 수치가 내려갔다는 건 뭐가 내려갔다는 뜻일까요? 수치가? 염점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도 생활하시고요. 자연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사람을 만나야지 만났다 그러면 걔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뭐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마무리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만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도 정상을 찾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인구가 지금 너무나 1000만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은 또 청들도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성형은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제가 요즘 너무 예뻐졌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얼굴이 요만해졌다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뭘까요? 이렇게 체중 변화가 오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빠졌는데 저 얼굴에 주름이 가나요? 무지막지하게 운동을 하면요 얼굴이 자글자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얼굴 탄력이 더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제가 늘 그럽니다. 만져주면서 아, 내 유익균아 오늘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나와 같이 행복하게 뇌도 정신건강도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보자 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라는 소리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